모두의 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상대방이 도대체 언제쯤 연락이 올 건지, 연락을 할 생각이나 있는지, 연락을 못하는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혹은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야지만 이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는지, 그 연락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을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거나 위쪽에 있는 고양이들의 뒷모습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잠시 후에 카드의 앞면도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5번, 4번, 2번, 3번, 1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상대방에 대한 연락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을지, 상대방의 연락이 올지,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할지, 연락을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연락운 자체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가짐, 이런 행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블루 페어리 나오는 거 보면 우리 피노키오를 사람으로 만든 장본인이죠. 이 파란 요정이 결국에는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선사할 것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에 어떠한 확률이라든가 어떠한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간절함, 여러분들의 염원, 여러분들이 이 관계의 회복을 간절하게 원하는 어떠한 기적을 믿는 마음, 그런 것들이 하늘을 움직이게 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네요. 피노키오도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까짓 거 하나 못 들어주겠어요?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꼭 이루어지시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래가 보이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설레이고 앞으로의 우리의 흐름이 좀 기대가 되고 이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두 분 다 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민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과거처럼 계속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도 보여져요. 두 분 다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혹은 그 문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튀어나오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어떠한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 안에서 누군가는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어져 왔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특히 여성분이 모성애라든가 내가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내가 나의 마음의 여지가 있는 폭 정도까지는 어느 이렇게 모성애라든가 배려심이라든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보여지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미련이 있을지 후회나 폭풍이 있을지 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요. 이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마음일 수도 있고, 이 관계 안에서 지금 여의치 않은 거에 있어서 답답하고 어떻게 해소가 안 되고 불편하고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점이 지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미련이 있을지 좀 볼게요. 일말의 미련도 없다. 나 아니야, 나 미련 없어 라고 단호하게 생각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들 관계가 이게 이별이 됐다거나 서로 간에 약간 불편해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분이 후회할지 좀 보도록 할게요. 후회는 엄청나게 하네요. 후폭풍이 있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폭풍도 있고 후회도 해요. 하지만 미련은 아직 생겨나지 않은 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안타깝고 마음을 이만큼 남겨뒀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이러고 약간 이렇게 전전긍긍한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마음이 불편하고 꼭 내 잘못만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라든가 어떤 일, 그 당시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행동이라든가 약간 그런 것들을 이분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후폭풍도 본인이 이게 후폭풍으로 그냥 내가 막 너를 너무 보고 싶어 후폭풍의 미련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고 후폭풍이 약간 본인의 약간 불안감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본인의 불안감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약간 아침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약간 그런 모습들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절절하게 하시고 계시고요. 마음속의 불안감은 미처 미련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다 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약간 좌불안석이세요, 현재. 자, 그러면 최근에 이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자주 생각할지, 어떤 생각을 할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을 얼마나 자주 생각할지. 100% 자기 인생 안에서 여러분들을 오로지 하루 종일 생각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틈틈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마음의 불안감이 있으니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생각했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마음 때문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계속 뭔가 이 관계가 이어져 가고 있고 무언가 아직 해소되지 않는 그런 마음에 좀 답답한 감성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마음을 잠이 안 오니까 접으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이게 약간 생각을 해도 약간 골치면 아프고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깝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좀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해. 이 사람이 지금 약간 다중이처럼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분 좋았다가 완전히 훅 했다가 우울감에 젖어들었다가 약간 이런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게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이분은요, 여러분 자체가 본인을 굉장히 약간 제약하려고 했고 본인을 이렇게 뭐든지 자기 손 안에 이렇게 쥐고 흔들려고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럴 수 있거든요. 이분이 어떠한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탄로나서 여러분들이 알면 안 되는 것들을 탄로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어서 비밀이 탄로났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소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너무 쪼고 힘들게 하고 본인을 옥죄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놓지 못하고 마치 여러분들이라는 족쇄에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느낌처럼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다중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이 지금이다 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연락을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너는 왜 연락을 안 하고 있니? 연락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엄청 많네요. 연락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은 내가 이 관계 제외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러한 순간들이 마음속에 욱하는 마음처럼 순간순간 울컥울컥한 마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 내가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떠한 일들을 후회하고 약간 불안감으로 폭풍이 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해야지, 제외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불쑥불쑥 이렇게 이거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도 이것까지는 아니지 라는 생각에 문득문득 들어오는 본인의 마음이 사실 이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방해하고 있다라고는 봅니다. 자, 이 사람이 다중이 같은 마음이 이 사람 스스로를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고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 지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연락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중이 상태에서 도대체 정신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길래 본인 스스로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언제쯤 이 사람이 폭발하는 마음처럼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지. 자, 일단 1주 한 달 안의 연락운이에요. 자, 4주로 4주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2주, 3주, 4주. 그리고 한 달 이후. 이 사람은 한 달 이후가 돼야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했을 때, 상대방이 연락했을 때를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연락할 가능성. 주, 3주, 4주, 한 달 이후, 그리고 여러분들 2주, 3주, 4주, 5주. 자, 한 달 이후. 자, 상대방이요, 지금 되게 마음고생 중인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다가 자기의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극심한 마음고생 안에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1주 안에 연락 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자, 볼게요. 누가 연락하는 게 조금 더 나을지 좀 보자. 일단 그거를 먼저 보고 그리고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연락하는 게 조금 더 나을지. 정신 상태가 지금 메롱이시라. 자,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회복이 되는 거는요,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회복의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연락을 하는 거는 약간 본인이 마음이 좀 회복돼야지만 이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길 것 같아요. 하지만 두 개 다 상대방이 연락을 하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든 가능성은 낮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지금으로부터 1주 안에는 상대방이 본인의 마음을 미처 이렇게 다중이 같은 마음 안에 본인이 미친 척하고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뜬금없는 연락인 거죠. 여러분들이 연락하는 건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두 번째 주에 상대방이 약간 일적인 방해라든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두 번째 주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연락을 했을 때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두 번째 주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1주에 약간 뜬금없는 연락, 의미 없는 연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2주차는 오히려 다른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흐름. 세 번째 주 연락운이 굉장히 낮아요. 이거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약간 상승할 때여서 그럴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때도 연락하는 게 나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매력을 상대에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는 보여지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요, 상대방이 좀 다가왔을 때 조금 더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 내가 지금 마음속에 약간 다중이처럼 왔다 갔다 한다 손치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아했던 그런 마음을 절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지금으로부터 네 번째 주에.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달 이후에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점점 더, 지금은 아직은 미련이라는 거를 깨우치지 못하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점점 더 강해지고 이 사람이 약간 후폭풍의 회오리가 지금은 약간의 불안감으로 오겠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은 본인도 억울하다, 본인도 불편하다,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조금 더 고민할 수 있겠지만 이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라는 그런 감정을 깨우칠 가능성이 높아서 상대방은요, 사실 이 첫 번째 주, 이 네 번째 주에도 연락운은 있어요. 하지만 아주 강하지는 않거든요. 요때의 가능성이 20에서 30%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한 달 이후의 가능성이 요때 한 70% 이상으로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은요, 이 자기의 마음이 좀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에 대한 존재감이 좀 확인이 돼야지만 상대방이 연락 왔을 때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 관계의 회복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지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는 사실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연락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특히 두 번째 주에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 주는 서로 간에 약간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안에서 조건을 조금 따질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후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거는 오히려 어떤 문제를 상대방이 연락을 기다리시는 게 낫지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연락을 하는 게 훨씬 더 이 사랑을 유지하는데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내가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특히 두 번째 주에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지시고요.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주, 네 번째 주의 가능성은 미약하게 있다 손 치더라도 사실상 한 달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대방이 이렇게 연락을 하는 이 의도 자체가 이 첫 번째 주는 뜬금없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욱하는 마음으로 네 번째 주에는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한 달 이후에는 정말로 사랑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방은 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에 대한 존재감을 좀 깨닫고 아, 내가 이 사랑을 놓을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흐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또한 용기를 내시고 기적을 믿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Forgiveness,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의 어떤 비밀이라든가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알았다라고 해서 그 마음을 계속 이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는 어떠한 마음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계 안에서 상대를 정말 용서해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도 조금 더 가벼워지시고 이 관계에 다시금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네요. Ask for help from others. 여러분들 정말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구해보세요.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약간 어떠한 근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게 하는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좀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주십니다. 자, 마지막 카드가 Big Happy Changes죠. 자, 아주 크고 행복한 변화가 있을 거야 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맨 뒤에 나온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전제 조건이 좀 있어요. 상대방을 좀 용서해주고 때를 좀 기다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좀 들어보고 이 관계의 문제점이 뭐였는지 여러분들도 타진해 보셔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후회하는 거는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놓은 거는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 안에서 상대방을 내가 용서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들 또한 심각하게 아주 현명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털어내고 더 좋은 어떠한 흐름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더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만 있을 것이다 라고는 보여지시네요. 그러면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 달 안에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올지 아니면 그 이유가 걸릴지 상대방이 연락을 안 하는 이유,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이 사람의 마음 상태까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상대방의 연락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을 여러분들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무시무시한 성 안에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옆에 보면 이렇게 장난감 병정 같은 그런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편을 들어주고 이 관계 안에서 해법을 줄 수 있는 현명한 조언자가 아마 주변에 있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그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관계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 아니면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멀리하지 마시고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이 관계 안에서 갈림길을 잡아야 되는지, 혹은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받으세요. 그래야지만 이 관계, 상대방과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운이, 연락운이 상승될 수 있는 어떠한 흐름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던 그런 관계였을 가능성 굉장히 무시할 수 없네요. 어쩌면 만난 지 얼마 안 된 시점부터 누군가는 결혼을 얘기한다거나 이 관계,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만족감, 정말 너는 따봉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만족스러웠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행복감, 충만감 이런 거를 엄청나게 많이 느꼈던 그런 관계였다 라고도 보여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관계 안에서 책임감을 갖고 단단하게 이끌려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반면에 오히려 이런 든든함과 책임감 때문에 되게 저 사람 듬직해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약간 꼰대 같은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안에 약간 사람을 어떤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거나 어떤 타협을 하려거나 약간 그런 생각보다는 자기 뜻대로만 자꾸 이끌려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의 균형이 깨지고요. 결국에는 서로에 대한 슬픔, 서로에 대한 아픔을 남겨두고 이 관계가 종결이 되지 않았나 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현재 여러분들에게 미련이 있을지, 후회나 후폭풍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최근에 얼마나 자주 생각을 할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은 최근에 여러분들에 대한 행복했던 기억들을 이 사람이 소되새김질 하듯이 이렇게 꺼내서 자꾸 약간 그 기억을 생각하고 그 기억 안에서 슬렁슬렁 웃음이 나오는 그런 느낌처럼 이분이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있을지 좀 보도록 할게요. 미련이 엄청납니다. 우리 관계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끝낸 것 자체가 아주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이 굉장히 미련이 많이 남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에 있어서 이 사람이 특정 부분을 후회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이거야 원. 자, 후회하고 미련이 있고 여러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럼 과연 후폭풍이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이 사람 4종 세트 다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웃었다가 울었다, 눈물을 흘렸다가 머금었다가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처럼 이 노래 가사 들으면 다 자기 얘기인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 알아들을 수도 없는 팟송을 들으면서 그 얘기는 굉장히 약간 종교에 대한 얘기인데 혼자 사랑에 대한 노래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 진짜 내가 천추의 한이 돼, 내가 미련이 있어, 후폭풍이 와,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머리를 콩 쥐어박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시점이 지금이신 것 같아요. 엄청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람은 주로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일을 자초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후폭풍이 엄청 크게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최근에도 자주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할지 좀 보도록 할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화딱지가 많이 나네요. 여봐, 귀에 카드 나오죠? 약간 너무 이기적이에요. 누군가는 이 관계 안에서 이기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후회와 폭풍이 왔잖아요. 미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너와의 기회를 보고는 싶은데 타이밍을 보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화딱지가 난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중심적으로 내가 언제나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렇게 됐을 거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어쩌면 상황이 이 관계를 좀 방해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찬스 카드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틈틈이 여러분들 주변을 이렇게 둘러다 본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을 좀 타이밍을 보지 않을까, 타이밍이 생기지 않을까,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곱씹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 으시시한 안개가 이렇게 낀 성이잖아요. 그런 성 안에서 이렇게 빨간 머리의 아가씨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실 겉으로 볼 땐 너무 무섭거든요. 하지만 누군가 조력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치고 나가면서 용기 있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주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대방이 과연 연락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연락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인 오브 펜타클. 여러분들이 철벽을 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 눈치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볼 때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 없이도 잘 사는 것 같다 라는 생각. 여러분들하고 다시금 잘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기를 밀어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들이 철벽을 치고 여러분들 마음이 아직까지도 가라앉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약간 도도하게 나올 거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밀어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스스로의 마음이, 스스로의 지레짐작이 이 관계에 연락을 하는 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약간 두려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그런 느낌, 너무 일상생활 안에서 어택이 없고 그냥 자기의 인생을 그냥 잘 영위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좀 주저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연락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별 연락운. 자, 1주, 2주, 3주, 4주, 그리고 한 달 이후. 그리고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와 상대방이 연락을 했을 때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의 연락. 1주, 2주, 3주, 4주. 와, 이 사람 진짜 후회 많이 하는구나. 이 사람은요, 사실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를 갖고 있어요. 내가 너를 놓지 못해, 너랑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 너랑 회복을 하고 싶어 라는 순간적인 감정, 내가 배려해 줄게, 우리의 관계 오래 만나고 싶잖아, 넌 나에게 기인 같은 그런 존재야, 넌 나에게 행운 같은 그런 존재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분명히 기적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사실 상대방의 연락은요, 한 달 내내 열려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한 달 이후에도요, 서로 간의 연락은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이 1주, 4주, 이때를 제외하고는 되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연락의 의도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연락 오면 무조건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3주, 4주, 5주 이후, 한 달 이후. 자, 여러분들은요, 사실 한 달이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오히려 마음이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러분들이 주저주저 하면서 더 힘들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서로 간의 연락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주하고 4주를 제외하고 한 달 이후에도 되게 좋지 않거든요. 되게 불안감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연락운의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은데 상대방이 1타 4피로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약간 되게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추억을 곱씹고 미련이 있고 후회를 하고 후폭풍이 오고 다시 한번 기회, 타이밍이 언제쯤 올 수 있을지 여러분들 주변에서 약간 눈치를 슬슬 보면서 여러분들은 너무 잘 지내는데 나만 마음이 이럴까봐 전전긍긍한 그런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도저히 못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연락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달, 1주, 2주, 3주, 4주 상대방의 연락운이 다 열려 있어. 근데 특히 원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연락운의 매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특히 지금으로부터 1주 안에 그리고 4주 차에 어떠한 흐름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는 보이네요.
그리고 한 달 이후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서로 간에 더 멀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뜻밖의 행운 같은 그런 마음, 내가 무조건 이 관계를 가져가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의해서만 한 달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에 어떠한 연락의 흐름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을 먹고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두 번째 주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반응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안 하겠어 라고 한다면 그냥 안 하는 게 더 좋겠다 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서로 간에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누가 연락을 하는 게 좋을지 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여러분. 사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둘 다 큰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고마워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더욱더 달달하게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연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머리가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까지 참다가 여러분들에게 연락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잊었을까봐, 나만 힘들까봐, 다른 이성이 생겼을까봐 아주 전전긍긍한 마음이 많이 생겨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을 거두지를 못해서 이 사람이 연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약간 내가 진짜 마음 따뜻해진다 이런 사람이었구나. 진짜 고맙다. 내가 눈물이 이렇게 날려 그런다. 약간 그런 느낌처럼 여러분들이 사실 연락을 했을 때 단기간에 지금으로부터 두 번째 주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사실 효과는 더 좋아요. 근데 이게 상대방의 연락운이 이렇게 다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 건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때문에 약간 굉장히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 비해서 상대방이 더 밀리는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요. 자, 상대방의 연락운은요. 지금으로부터 첫 번째 주 그리고 네 번째 주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두 번째 주에 했을 때 오히려 좋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고 한 달 이후가 지난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려 보시는 게 더 좋고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이분과의 관계 안에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키워드를 한 장만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렇게 두 개의 소드가 나오죠. 갈등. 자, 내적 갈등을 되게 심하게 하실 것 같아요. 상대방도 연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건 여기서도 나왔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지내고 있을까봐, 자기 없어도 잘 살 수 있을까봐, 계속 자기에 대해서 철벽을 치고 밀어낼까봐 라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속에 갈등은 굉장히 많더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손가락을 들고 다시 연락을 할 수 있는 시일은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그분이나 서로 간에 약간 갈등을 하는, 서로 간에 놓지도 못하고 또 연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갈등에 좀 여지가 좀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로 봤을 때는 1주 안에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4주차라든가 한 달 이후가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좀 보도록 할게요. It's up to you. 여기서도 나오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 눈치를 보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좀 조언을 구해보시고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과연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는 것이 좋은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좀 다소 잘 지내고 나를 잊고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SNS에 이 사람에 대한 추억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티를 내시는 게 좋아요. 나는 아직도 너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어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이 관계의 회복력을 좀 상승시킬 수 있겠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시츄에이션 may improve 나오는 거 보면 상대방과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상황은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다 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관계의 완전한 회복이라든가 이 관계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그널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 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 달 안에 혹은 그 이상이 걸리더라도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지, 연락을 안 하는,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상대방과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연락운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카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을지에 대한 카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요, 무언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준 사람이라든가 이 관계에 조언을 해줬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지 않는 말이다 라고도 보여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계 안에서 과연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문제점을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음가짐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 관계 안에서 장애물이 무엇이고 그러한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서로 간에 약간 어느 정도 인내심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관계는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떠한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실을 직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를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이성적인 마음, 이성적인 사고방식, 현명한 사고방식에 조금 더 매진을 하고 몰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누군가는 첫눈에 완전 반하셨네요. 아,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이 관계의 키는 여성분이 쥐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무시할 수 없네요. 여성분의 스윗한 말투, 항상 약간 조근조근하고 예쁘게 말하는 그런 말투, 약간 여성스러움, 배려심, 약간 그런 것들이 돋보였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느 정도는 흘러갔다라고 보여져요. 특히나 모성애라든가 배려심 이런 게 굉장히 가면 갈수록 많이 돋보였는데 이게 사실 한쪽에서만 이렇게 편향적으로 계속 이해해주고 배려해준다라고 해서 이 관계가 원활할 수는 없죠. 그런 것도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이고요. 누군가는 그거에 응당 대응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든가 어떠한 본인도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관계는 여성분의 절대적인 배려라든가 여성분의 절대적인 어떠한 마음 씀씀이가 더 빛을 발했던 관계였다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미련이 있을지 후회나 후폭풍이 있을지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은 어떨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아, 불안하다. 이 바이올렛 카드는요, 불안감,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약간 마음속에 약간 혼란, 불안, 아, 이 길이 맞는 건지 제가 없어도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기의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시점이 지금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과연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련이 있는지, 미련이라기보단 집착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미련보다는 집착.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떠났을까봐 혹은 다른 이성을 만났을까봐 자기에 대한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날까봐 라는 그런 마음을 이 사람이 집착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련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 대한 남아있는 집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후회를 하는지. 후회는 절실히 합니다. 근데 후회는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후회해서 뭐 하냐. 후회한들 뭐 하냐. 약간 그런 생각처럼 이 사람이 무의미한 후회, 약간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고요. 후폭풍은 왔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두 장이 동시에 나왔네요. 근데 두 개 다 비슷한 뉘앙스의 카드이기 때문에 후폭풍은 왔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초라함을 조금 느끼는 그런 느낌 있고요. 후폭풍도 왔고 여러분들에 대한 추억을 곱씹으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 내가 정말로 후회하는데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해,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놓지 못하는 마음, 심지어는 이 사람이 다른 이성을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집착 카드가 있으면 그 사람 못 만나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계속 비교가 되고, 뭐만 하면 여러분들 생각이 나고 뭐만 먹으면 여러분들 생각나고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관계 안에서 힘든 마음을 집착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조금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연락을 해볼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연락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사실 턱 밑까지 왔다? 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되게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그분 사이에 분명히 장벽이 되게 높게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장벽 안에서 약간 어떠한 부분을 자기 스스로가 깨치지를 못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를 부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뜬금없이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연락을 기다리는 느낌도 어느 정도 있고요. 분명하게 서로 간에 약간 윈윈하면서 잘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분명한데 어떤 소식을 분명하게 좀 전해 올 거야. 나에게 다시 다가올 거야. 연락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를 잘못한 거를 아는지 이 사람은 굉장히 관계 안에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버거워요. 뭔가 죄 지은 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연락을 못하는 이유, 연락을 안 하는 이유 도대체 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쓰리 오브 원즈 아직은 확신이 없대요. 사실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이 관계를 계속 지속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될지 좀 고민이기는 한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간다 손 치더라도 약간 지금 이중적인 마음 있잖아요. 양가 감정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미래를 봤을 때 너와 계속 같이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좋을지 약간 다른 사람들 친구들의 조언도 좀 구하기도 하고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있는 시점이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확신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본인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마음으로 보면 바이올렛 카드잖아요. 불안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집착처럼 가지고 있는데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마음속에 약간 노선을 못 정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갈 길을 갈림길 안에서 이 혼선만 지금 갖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에요. 내가 얘한테 마음은 가는데 계속 가도 답이 없을 것 같고 이 관계의 문제점이 반복될 것 같고 앞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어렵고 지금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양가 감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안 하는 것보다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로 간의 연락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연락운 1주, 2주, 3주, 4주, 그리고 한 달이요. 자, 연락운 자체가요. 지금으로부터 1주 안에는 50%, 오래 만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주에도 어느 정도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 서로 간에 약간 조건이라든가 성격, 성향 이런 게 잘 맞았다. 그리고 약간 물질적인 것, 약간 내가 마음보다는 약간 물질적인 조건을 보고 가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세 번째 주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게 연락이 다시 된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손 치더라도 약간 친구 같은 관계로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연락만 계속하고 그냥 친구로라도 지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라고는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때는 이 주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는지. 1주, 2주, 3주, 4주, 5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1주, 상대방 반응이요. 2주, 3주, 4주, 5주. 사실은요, 이 관계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상대방이 자기중심적인 면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거든요. 뭐를 맞춰주기보다는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 여러분들과 오래 만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주에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서로 간에 약간 좋았던 추억들, 이 관계 네가 없으니까 굉장히 허전하고 힘들어 라는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이 연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것보다 상대방이 연락을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때 그냥 기다려보시는 게 좀 낫겠다. 1년 이상 만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두 번째 주. 하지만 이게 첫 번째 주에는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조금 더 고집을 할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 또한 이 관계 안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조금 더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확신이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계 긍정 신호는 아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주에 확률이 제일 높아요. 1년 이상 만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 올 확률이 한 60-70% 정도 이상은 될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래 만나지 않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낮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에는 서로 간에 약간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맞춰서 만나셨던 분들, 아예 나는 무슨 사랑은 사랑이야. 그런 경우 나는 그냥 조건이라든가 서로 간에 약간 그런 것들이 맞아서 그냥 만난 거야.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이 타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좀 있겠지만 상대방의 마음에 아직도 여전히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관계 긍정신호는 아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네 번째 주에 약간 술 한잔을 한다거나 밥 한 번 먹자라는 그런 의도로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때 먹게 되면 약간 친구 같은 그런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거를 되게 긍정신호로 본인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이 관계는요. 한 달 이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금 상태로 그냥 굳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오히려 그냥 연인으로서의 이런 연락보다는 그냥 친구 같은 관계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두 번째 주 안에 어떤 회복, 상대방의 연락이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러한 연락은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누가 연락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은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연락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을지. 자,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 사실 둘 다 나쁘지는 않고요. 이게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킹 오브 펜타클이 뜨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배려해주는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아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카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는 게 사실은 더 낫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라고 해도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데 좋은 시기는요. 지금으로 네 번째 주예요. 연락운도 매치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운도 상대방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네 번째 주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바로 회복이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어떠한 친구같이 그냥 연락만 계속하면서 약간 질질 끌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으로부터 두 번째 주에 연락이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번째 주도 어느 정도는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의도 자체가 약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연락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한 번쯤 대화를 해보고 싶다. 약간 이 정도 얘기예요. 그래서 오래 만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라님들은 지금으로부터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에 좀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상대방의 연락오는 두 번째 주에 더 강한 거고요. 오래 만나신 분들은 1년 이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연락이 안 왔을 때 여러분들이 네 번째 주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어떠한 회복의 여지를 줄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지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 1년 이하를 만났다거나 약간 깨진 썸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관계가 다시 만나는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친구 같은 관계로 굳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락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연락의 의도 자체가 약간 회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요구하는 그런 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키워드를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렇게 더 선 카드하고 페이지 오브 소드가 나와서 서로 간에 약간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시금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여전히 철딱서니가 없고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이 관계 페이지 오브 소드 누군가는 다시금 이 관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중심적인 생각 안에 실수를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혹은 누군가 연애에 있어서 미숙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서로 간에 연락을 다시금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으로부터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 특히 네 번째 주에 다시 연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친구 같은 관계로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좀 잘 알고 이 관계의 회복을 원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편하려고 이 관계의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조금 헷갈리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은 있어요. 상대방이 약간 지금으로부터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는 있지만 1년 이상 만나신 분들은 두 번째 주 강하고,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네 번째 주에 연락운이 있다 라고는 보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거는 오래 만나고 안 만나고 떠나서 네 번째 주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게 좋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쪽이 오히려 관계에 있어서는 더 좋고, 이 관계가 연락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다시 약간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힘든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소전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좀 보도록 할게요. Peaceful resolution, 평화롭게 해결될 거라고 해요. 이 관계는 어쨌든 상대방이 연락을 하실 거라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들 don't stop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이 사람하고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버거워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계시래요. 계속 생각을 하시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쩌면 이 관계 안에서 어떤 현명한 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밀어붙이다 보면 결국에는 어떠한 좋은 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There's something better. 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어떤 흐름은 보여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관계가 친구로 굳어지느냐, 아니면 다시 연인으로 갈 수 있느냐, 이 관계 안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점핑의 기회가 있느냐는 앞으로 인내심을 갖고 이 관계를 어떻게 지켜보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도대체 안 하는 이유, 서로의 연락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지,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지, 이 연락운의 모든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한 달 안에 혹은 한 달 이후에 이 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 안에서 연락운의 기운, 특히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운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신데렐라의 기운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다 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네요. 어쩌면 신데렐라는요, 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예쁜 옷을 입고 무도회를 갈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그런 게 있기도 하지만, 또 12시가 땡 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어떠한 때, 시간 안에서 타이밍을 적절하게 보면서 움직여야지만 정말로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흐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섣부르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인해서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아야지만, 혹은 적절한 타이밍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그널을 줘야지만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그분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좋은 거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먼 미래까지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 사람하고 있으면 되게 재밌고 즐거워. 그냥 이 사람이 다소 철딱서니가 없어 보이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있으면 재밌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가볍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나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안에서 서로 간에 약간 다름, 서로 간에 약간 성격적인 차이라든가 서로 간에 약간 다른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아주 자잘한 문제까지 부딪히는 어떤 상황이 좀 왔을 거라고는 보여져요. 혹은 누군가는 이 관계 안에서 확신이 없어서 약간 긴가민가한 태도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남성분이 관계 안에서 가면 갈수록 책임감을 조금 가지게 됐고,
조금 다소 이 관계 안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말로 책임감이고요. 좀 단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약간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거를 해석하려고 하고 자기는 하면서 약간 여자분은 못하게 하고 약간 이런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주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지금 마음이 어떨지, 미련이 있을지, 후회나 후폭풍이 있을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어이고 얼씨구나. 이 레인보우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재회를 하고 싶어 미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연락이 없어요. 그죠? 자, 이분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련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미련도 많이 있습니다. 레드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마음속에 열정, 여러분들하고 못다 이룬 무언가들, 아주 그냥 마음을 이렇게 한 움큼 여러분들에게 턱 놓고 못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지금 약간 슬픔에 젖어 있는 상태가 지금이 아닐까라고 보여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관계, 이별로 가기까지 혹은 무언가 원활하지 않은 관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후회를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후회도 엄청나게 하네요. 그러면 후폭풍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후폭풍도 있습니다. 어이구, 여기 종합 선물 세트 4종 세트가 다 고스란히 묶여 있네요. 특히 오늘 본 리딩 중에 지금 1, 2, 3번 리딩을 순차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가장 큰 상태가 지금이다 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저렇게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사랑하는 내 사람. 연락을 하고 싶어서 되게 본인도 약간 좀이 쑤시는 게 있어. 하지만 분명히 이 관계 안에서 고쳐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제3자에 의해서 이 관계에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혹은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나? 다른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려는 마음가짐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너를 정말로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 상태로 그냥 만났다가는, 이 상태로 그냥 연락을 했다가는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려고 한다거나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많고요. 이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그거를 땜질을 하면 다시 굴러갈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람은 땜질할 시간이 다소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라고 보여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안 하는 이유, 일단은 좀 짐작은 가거든요. 이 사람이 무언가 이 관계 안에서 개선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마음의 확신이 좀 필요하신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럼 명확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기는요, 연락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좀 많이 있는 거는 같아요. 이 에이스 오브 완즈, 내가 마음속에 다시금 확신을 가질 때까지. 매지션 카드가 나오죠? 이 누군가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좀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인기가 많거나 남사친, 여사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타진해 본다라던가 그런 거에 있어서 이분이 과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점이신 거예요. 혹은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좀 자신감이 있는 거지. 자기 잘난 맛이 좀 있는 거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약간의 시간,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만한 어떠한 시간이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확신을 갖고 너에게 다가갈게. 너는 그냥 받아만 주면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에 약간 눈치도 보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결의 의지를 다지는 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확신이라든가 자기만의 생각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로 간의 연락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락운이 강한 시기를 좀 매치해 보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연락을 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 2주, 3주, 4주, 그리고 한 달 이상. 여러분들은 오히려 서로의 연락운이 한 달이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약간 자존심이라든가 약간 마음은 끙끙 앓고 있는데 약간 고집을 부리느라 오히려 이 관계의 회복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주도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첫 번째 주도 상대방이 약간 마음고생을 할지어도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 마음속에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연락을 못하는 그런 이유. 자, 두 번째 주에 이 뭐 아니면 도거든요. 화이트 카드가 의미 없는 만남이라든가 혹은 의미 없는 연락, 혹은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여러분들하고 리프레시하게 다시금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주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 주에 연락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 서로 간에 약간 스킨십이라든가 속궁합 이런 게 좋았던 관계라면 지금으로부터 네 번째 주에 상대방의 몸이 너무 닳고 그리고 너무 외로워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주와 네 번째 주에 연락운이 있는데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하셔도 좀 무방한 시기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매치해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연락을 하는 이유. 자, 1주, 2주, 3주, 4주. 이 사람 조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지, 이 사람이 만약에 4주가 넘어가는 시점, 3주까지 만약에 2주차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너는 나의 소울메이트야, 너는 나의 운명의 단짝이야 라는 생각으로 확고하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두 번째 주가 아닌 네 번째 주라든가 네 번째 이후, 그때 한 달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매력, 겉으로 보여준 육체적인 욕망, 이게 조금 더 지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건지 여러분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주에는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먹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두 번째 주에 이렇게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상대방이나 여러분들이는 나쁘지 않네요.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자, 상대방이나 여러분들이나 둘 다 지금으로부터 두 번째 주에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연락할 확률이 좀 높고요. 기본적인 연락운이 좀 높죠? 자, 이건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 관계 운명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 이 사람이 무조건 연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없는 거고 너는 내 운명의 피앙세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셨을 때도 상대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어느 정도 받아주는 흐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분과의 관계 안에서 적절한 타이밍은 지금으로부터 두 번째 주가 맞다 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주는 서로 간에 약간 집착만 하고 놓아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서로 간에 어긋날 수 있는 그런 흐름, 상대방이 이렇게 무브먼트 카드가 나와서 마음이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이 관계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받아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으로만 꾹꾹 담아둘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요. 네 번째 주에는 상대방이 이렇게 조이 카드 있잖아요. 자기의 즐거움, 육체적인 욕망, 이런 거에 있어서 연락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상대방보다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이 관계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타협점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 한 달 이후가 된다라고 한다면 서로 간의 연락운이 점점 약해져요. 그때도 상대방의 육체적인 욕망, 하지만 여러분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노력을 한 번 더 해봤을 때 어떠한 보상이 추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이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과 여러분들의 연락운의 흐름이 좀 비슷하긴 한데 상대방의 연락운을 기다려 보는 게 좋을지 연락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을지 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연락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연락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것보다 확고하게 상대방이 연락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관계를 품어줄 수 있는 배려심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책임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약간 갑과 을 같이 약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고요. 상대방이 연락을 했을 경우에는 이 관계 안에서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한 번 더 배려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의 기준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지금으로부터 두 번째 주에 이 관계에 상대방의 연락이 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긍정 신호예요. 하지만 네 번째 주 이후에 상대방의 연락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때의 가능성은요, 서로 간의 스킨십, 속궁합 이런 게 굉장히 좋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한 50%의 정도라고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점점 더 가능성은 줄지만 여러분들의 매력이 점점 더 상승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는 쪽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연락을 했을 때의 의도가 이 육체적인 스킨십인지 욕망인지 정말 마음인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관계 앞으로의 흐름 안에서 키워드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3 오브 펜타클이 나오죠. 아이고, 이 관계의 키워드는요, 앞으로 남성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분이 이 관계를 품어줄 수 있느냐, 상대방이 어떠한 시그널이라든가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안아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여성분이라면 안아줄 수 있느냐, 하지만 여러분들이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이 관계를 받아줄 수 있느냐, 그게 마음의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3 오브 펜타클이 나오기 때문에 확연하게 이 관계는 제3자의 관여라든가 제3자의 조언을 반드시 들을 필요가 있겠다라고는 보여지십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가벼운 터치가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소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보도록 할게요. SKUHS. 옆집 천사님들 놀러 오셨네요. 니네 천사님에게 물어봐. 나는 그저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것 뿐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석세스 나오죠? 여러분들 천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4번 모랑님들, 소천사님들, 이 관계에 대한 조언을 해주세요. 그냥 무조건 성공, 무조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 상대방이 너에게 다시 다가올 수 있는 어떠한 흐름은 있을 거야. 네가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려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진의, 이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지만 이 관계 현명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라고도 보여지시는 것 같아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흐름까지도 갖게 되겠다라고는 보여지시네요.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상대방과 여러분들 사이에 연락 오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좋을지, 상대방의 연락이 올지, 어떤 의도로 하는지, 여러분들이 연락을 할 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떻게 될지, 서로의 연락 오는 기준에서 봤을 때 누가 연락을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상대방의 연락운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잭과 콩나무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작은 콩의 씨앗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심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대가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별 볼 일 없는데 이 콩 하나가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작은 게 쑥쑥 자라서 결국에는 용기를 내고 이 나무 위로 콩나무 위쪽으로 타고 올라갔을 때 부귀영화를 누르게 되는 어떠한 흐름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내가 보이지 않는 거를 믿지 마시고 내가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셔서 부딪혀 보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조금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상대방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신다거나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가가셔야지만 어떠한 흐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상대방과 처음에 대화의 케미가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 이심전심 이런 느낌처럼 상대방이 내 마음이고 내가 상대방의 마음인 것처럼 굉장히 잘 통하는 구석이 조금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 원활하게 갈 줄 알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연애에 있어서 미숙한 감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속마음하고는 다르게 겉으로는 자꾸 약간 짜증나는 행동을 한다거나 겉으로는 츤데레까지 툴툴거리는 자기중심적인 행동들을 좀 하지 않았었나. 이게 연애가 미숙해서 테크닉이 조금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둘 쌓이고 결국에는 이별로까지 가지 않았나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대방이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미련이 있는지 후회나 후폭풍이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그냥 되게 약간 작은 긍정의 마음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약간 화가 나고 막 힘들고 약간 그런 마음은 아니어도 어쩌면 상대방이 여러분들보다 연하거나 아니면은 연애에 대한 미숙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아주 조금 한 20%의 마음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련이 있는지? 미련은 없습니다. 내가 미련을 가져봐야 뭐해?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바에야 내가 미련을 안 갖는 게 낫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분이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후회를 하는지, 후회는 하고 있어요. 이 골드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절절한 후회는 약간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약간 자기가 조금 미숙한 거에 따른 약간 주변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그런 거에 있어서 좀 후회는 하시는 거는 같아요. 그럼 후폭풍이 있을지 좀 볼까요? 후폭풍은 없어요. 자, 이분이요, 스스로의 마음을 좀 극심한 불안감, 약간의 불안감을 좀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후폭풍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얘에 대한 미련은 없는데 은근히 그때 조금 그러지 말았을걸 이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게 맞는지 판가름이 안 되는 시점이 지금이신 거는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요즘에 근래에 들어서 좀 했는지. 아이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혹은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하는 데까지 그간 되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잘 안 됐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계속 쌓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관계 허리만 계속 부담스러워지고 버거워지고 부담감만 자꾸 늘어났다. 우리의 관계 어느 정도 급속도로 굉장히 약간 잘 만나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한계에 부딪혔고 먹구름이 끄기 시작했다. 어떠한 문제들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다. 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을 어느 정도 갖고는 계세요. 약간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은 마냥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기 혼자는 어느 정도 의지는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볼까? 약간, 근데 내가 조금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의 관계 안에서 문제점들을 내가 스스로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되고, 그래서 하이어번트 카드는 주변 사람들에게 좀 조언을 구해본다거나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간만 계속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 사람 계속 시간만 죽창 보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나 좀 도와줘,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있다 손 치더라도 마음의 또 부담감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열정이 과연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데까지 과연 나 혼자 할 수 있는지, 근데 그거는 되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만 계속 반복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만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 갇혀있는 시기가 지금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과 여러분 사이에 연락 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주
2주, 3주, 4주, 한 달 이후. 여러분들은 좀 연락운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일주에도 그냥 내 생활 안에서 그냥 자유로움을 느끼는 카드.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이 관계, 서로 간에 약간 불편한 마음이 많기 때문에 마음의 정리가 안 됐고, 세 번째 주는 연락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약한 편이에요. 한 20에서 30% 정도 좀 약한 편이고요. 네 번째 주엔 아예 없다. 그렇게 나오고, 오히려 한 달 이후가 됐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다시 마음을 잡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연락의 의도, 여러분들이 연락했을 때 반응 한번 매치해서 볼게요. 완전히 그거거든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는 사실 연락운 자체가요, 한 달 안에 연락운이 되게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잖아요. 그나마 세 번째 주가 한 20에서 30%인데 상대방이 연락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정말로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 번째 주에 연락이 오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정말로 큰 거고요. 이 세 번째 주가 아닌 다른 주간에 오면 이 첫 번째 주는 약간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속호흡 때문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주와 네 번째 주는 사실 연락운이 완전히 다운이에요. 완전히 거의 뭐 10% 미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연락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연락운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를 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제3자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주느냐, 친구들 얘기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약간 연락운의 흐름이 지금이 아닌 완전히 변화가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세 번째 주에는 원래도 연락운이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20에서 30%? 이때 연락이 온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정말로 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 올 가능성이 높고 어느 정도는 있고 아주 높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한 달 이후의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편하게 해줬던 어떠한 흐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거를 못 잊어서 여러분들에게 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넷, 다섯, 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연락을 했을 때, 자, 첫 번째 주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기는 한데, 확고하게 연락운도 낮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을 때 어느 정도 약간 마음의 여지, 전화만 받아준다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두 번째 주에, 변화가 없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세 번째 주에 이 관계 안에서 좀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어떤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오히려 네 번째 주에 연락은 굉장히 낮은데 만약에 이때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조금 긍정신호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게 있고 상대방이 그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 그건 진짜 찐사랑입니다. 사실 이 연락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무조건 사랑이에요. 자, 이 흐름으로 봤을 때 행운, 큐피드, 약간 깊은 사랑, 깊은 감정 이런 카드가 뜨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연락운이 좋지 않거든요. 낮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연락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찐인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극복을 하고 연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의 연락을 먼저 해보는 게 좋을지 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을지. 자, 이 에이드 오브 컵스는요, 이 미련 카드거든요. 상대방이 지금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련을 못 느끼고 있어요. 이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답답한 어떤 것들을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련을 못 느끼고 있는 상태가 지금인데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생겨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의 연락운은 굉장히 낮지만 주변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미련이 어떻게 자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다라는, 변화가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땐, 직접적인 연락을 했을 때는 행맨, 변화가 없겠다. 이 가운데에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고집을 계속 부린다거나 이 관계 다시금 변화를 시키기에는 좀 어렵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 희생을 해야지만 이 관계 어떠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미련이 생길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제카 콩나무 나오는 거 보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열고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이 사람에게 치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때를 기다려서 이 사람이 움직였을 때 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워낙 연애에 대해서 미숙한 느낌도 나고 아직은 미련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 이 사람 마음속에 미련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지금으로부터 3번째 주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고 2번째 주, 4번째 주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연락 오는 확률은 20에서 30%가 맞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다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은 조금 더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의 이 관계 안에서 키워드를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렇게 10개의 완즈. 여러분들은 빠른 회복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연락운상으로 이 사람이 진짜 3번째 주에 여러분들에 대한 깊은 마음 때문에 연락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 가능성도 20에서 30% 좀 낮은 데다가 이 사람이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도통 약간 힘든 마음의 부담감 카드가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들에 대한 부담감, 이 관계에 있어서 개선점을 본인이 찾지 못해서 좀 마음의 무게감을 좀 많이 가질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 사람이 인지를 못하고 이 사람 또한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에 대한 마음을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 넘어 산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달 이후, 오히려 한 달 사이보다는 한 달 이후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미련이 점점 커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실지 그때는 아직은 짐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좀 뭔가 한 달 이후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흐름이 생길 것 같은데 사실 한 달 이후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치고 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한 달 사이에는 그 사람의 추이를 좀 지켜보시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보시는 게 낫겠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좀 연애의 테크닉이 좀 부족하고 혹은 이 관계 안에서 서로 간에 약간 장벽이 있었던 거를 쉽게 벗어내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 관계 수호천사님 메시지 좀 보도록 할게요. yes 나오죠. 자, 그런데 이 yes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그래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 네가 원하면 이런 느낌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네가 원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무조건 지지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수호천사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수호천사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을 지지해 주겠다라는 얘기 쪽으로 가시는 것 같고요. There's something better.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야. 마음의 회복이 조금 더 이루어지는 어떠한 흐름이 있을 거니까 괜찮아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 카드에 이 unlikely가 나오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정말 앞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변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네가 마음이 조금 더 괜찮아질 것이고 네가 마음 상황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관계 자체가 불확실하더라도 마음 자체가 좀 회복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좀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달 안에 연락운이 굉장히 낮지만 한 달 이후의 상황은 현재는 아직 확신을 못하겠다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자기 마음의 확신을, 마음의 약간 부담감을 벗어내지 못하는 게 좀 가장 큰 벽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독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